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담당할 사람은 이효걸입니다. 대학에서 동양철학을 강의하다가 퇴임했습니다. 오늘 얘기는 우리 사회에서 오늘 역시 이제 자율적인 규범인 도덕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의 근본적 질문은 어떤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누가 감시하거나 보지 않아도 우리는 법과 도덕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는 누가 강제하거나 감시하지 않아도 우리는 법을 왜 지킬까? 이게 이제 근본적 질문이에요. 많은 심리학자들, 전공자가 실험을 해서 그것을 밝혔는데 그 결론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법과 감시하지 않아도, 강제하지 않아도 법과 도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은 말하자면 어떤 자기가 소속한 집단과의 유대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히 가까운 사람하고의 정서적인 애착관계, 이것 때문에 지킨다는 거예요.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게 이탈될까봐, 다르게 볼까봐, 특히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나 하는 걱정이 우리가 스스로 뭐를 지키는 그 뿌리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뿌리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걸 많은 이 범죄자가 결혼을 하면은 결혼 후에는 자기 가정을 짓고 아내 있고 아들이 있으면 범죄율이 확률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법과 도덕을 지키는 것은 가까운 사람끼리의 강력한 애착, 정서적 애착,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부터 이게 길들여지느냐 하면은 어릴 때 특히 부모와 친구, 동료, 또래로부터 인간관계에 서로 정서적 애착을 느낄 때 좋은 인성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평생을 두는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이 한 사회, 한 집단, 우리나라도 좋고, 특정한 지역도 좋고, 어떤 단체도 좋고, 그 단체의 그 소속감이 우리는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소속되냐, 아니냐, 안정감을, 한 사람이 정서적 안정감을 느낀다는 게, 특히 부모와 친구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런 것 중에 우리가 도덕률, 이 도덕과 관련되는 뿌리의 하나가 뭐냐면 이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롭다, 의롭다라는 얘기인데, 이 정의라는 것은 규정에 이 공자 말씀에도 나오죠. 또 성경에도 나오고, 이게 정의의 가장 중요한 뿌리예요. 이제 그 유학에서 말하면은 기소불욕 물시어인,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걸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제 성경에서는 반대로 해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해 주라. 이런 상호성의 원칙이 소위 정의의 뿌리 깊은 한 집단을 안정화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도덕 룰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정의를, 그러니까 이게 아까 도덕은 자발적인 자율규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외부에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그 이 정의 개념이 가장 대표적인 공정분배 또는 공정하고 관계 있죠. 최근에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군대 가는 문제라든지 취업의 문제라든지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를 하는 것도 이런 정의감에 대한 뿌리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말에 자꾸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 정의를 위해서 자기 개인적 이익을 뿌려서도 정의를 위해서 희생을 마땅히 하죠. 이건 유명한 공자 다음에 동양에서 유명 그 사상을 이어가는 맹자라는 분이 계시죠. 그 맹자라는 분이 양나라라는 양해왕이 불러가지고 아이고 멀리서 맹자가 오는 걸 보고
맹자인데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만한 게 뭔가 가르쳐 달라 이래요. 그래서 맹자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왕은 하필 이를 추구하느냐. 의로움을 추구해야지. 인과 의가 있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인이라는 게 공자 이 동양 사상에서 인과 의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도덕관념인데 인이라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서적 애착이 모든 것의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서적 애착이 측은지심이에요. 남의 아픔과 남의 몸을 마음속으로 같이 공감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인간의 사회적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 더 붙인다면은 이렇게 서로 상호성의 원칙, 공정한 분배, 이 공정성, 이 두 가지 뿌리가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옛부터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도덕률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예를 들게요. 봉사활동을 하는데 사람이 그러면 이 정의와 같은 걸 모두가 지킬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만들 수 있는 게 이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하냐. 보상과 처벌이에요. 좋은 행위를 할 때 보상을 주고 나쁜 행위를 처벌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이 두려워서도 어떤 행동을 하려고 그러고 보상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데 결론은 뭐냐면 보상이 처벌보다 훨씬 유용하다고 봐요. 특히 보상 중에서도 물질적 보상, 외재적 보상보다는 예를 들면 우리가 봉사활동을 가면은 거기에 점수를 얻잖아요. 그런데 점수를 얻는데 점수를 안 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발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도덕은 뭐냐면은 물질적 보상보다도 심리적 보상. 예를 들면 남들에게 인정, 이거는 가치 있다는 믿지 확인, 자기 스스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보상을 얻기 위해 하는 게 이 행위는 좋은 행위야 라고 스스로 느끼고 했을 때 이거는 지속되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은 자기 안에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행동의 동기를 개발하고 학습이 돼야 이게 이 윤리라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예로 우리 이제 퇴계 선생님 한 예를 들어볼게요. 퇴계 선생님은 워낙 유명한 부시인데 학자로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인품이 매우 훌륭해요. 그래서 이 한 예로 퇴계 선생님의 수많은 훌륭한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간제 이덕홍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퇴계 선생님의 기본 사상이 경이잖아요. 근데 경에 대해서 물으니까 긴 편지를 써서 경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복사를 해서 자기 벽에 늘 붙여놓고 자꾸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 고재인 그 월천 조목 선생이 아니 선생님 글을 썼으면 되는데 그 글을 왜 붙여놓고 자꾸 쳐다보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이렇게 가르치기는 했지만은 실제로는 나도 내가 되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말한 대로 내가 정말 실천했는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이 바르고 똑똑하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아니죠. 문제는 내가 내 스스로가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고 내가 말했듯이 정말 행동하고 있는가. 늘 경계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갈 때 이게 훌륭해지는 거지. 한 번의 일회적 사건으로 어떤 말을 했다고 그 사람이 그 말처럼 훌륭하다고 보면 안 되죠. 말과 행동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님 평생 경이라는 게 근데 경은 뭐냐 하면은 바깥에 대한 공경보다도 자기 마음을 방심에 흐르지 않도록 늘 경계하는 자기 마음의 뿌리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이 자칫 방심하면 나쁜 데로 흘러가는 걸 늘 경계하면서 그걸 자기 마음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자기 마음의 선한 마음의 뿌리를 잃지 않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이에요. 그런 사례가 오늘날도 여전히 대단히 오늘날도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거는 남에게 보이기 위하고 보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도덕적 행위가 자기 스스로 옳다고 믿고 자기 실현, 내재적 종교에서 자기 만족하는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인간으로서 완성되고 자기 행복하는 지름길이다. 도덕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학생들도 가능하면은 이 말을 한번 되새겨서
작은 곳이나마 생활 속에서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은 퇴계 선생님처럼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걸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